어떤 의미에서 수학이란 건 결국 뭐냐면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걸로 바꾸는 겁니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걸로 바꾸는 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숫자를 쓰냐면은 아 뜨거워 할 때 서로가 뜨겁다는 개념은 알고 있지만 똑같은 온도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야 이거 102도야 그러면은 뜨거운 거는 역시 알지만 똑같은 온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쓴다는 게 좀 더 구체적인 걸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모든 것들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만든다지 무조건 숫자로 나타난다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숫자로 표현되기 좋은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몇 차식이죠? 2차식이죠. 2차식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기 위한 k값을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네요. 그래서 x축과 만나지 않는 이겁니다. 자, 이런 수수입니다. 말을 그림으로 한번 그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너무 추상적이란 말이야. 붕 떠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답은 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는 부등식도 아니고 함수도 아니에요. 뭘 제일 잘 아는 줄 아십니까? 2차 방정식을 제일 잘 압니다.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놈이 0 되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이퀄 0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을 만든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2차 방정식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쪽에 말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뒤쪽에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한 설명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놈의 실근이 있다 없다? 없다. 0 되는 데가 눈으로 보니까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림에 대한 설명이길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문제로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뒤쪽 실근이 없는 상태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도출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2차 이제는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하고 이 말이 같다는 걸 알았으니까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없으려면 판별식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은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작다는 소리구나. 그러면 얘는 1-4 곱하기 2 곱하기 2k-1이 0보다 작다니까 실제로 계산은 이제 이것만 남는 겁니다. 이거는 1차 부등식이니까 그냥 풀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 말 나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외우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제가 보기에 한 3분의 2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3분의 2주면. 그러다 보니까 딱 틀에 박힌 문제 빼고는 아무것도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풀어도 되는 게 있고 말이 조금 바뀌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어려워요. 다 어려워하죠. 고1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결론만 외워갖고 공식에 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변형된 표현에는 그대로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게 수학이구나. 수학이라는 것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특히 2차 함수에서 그 그래프를 그려놓고 방정식의 그림이든 부등식의 그림이든 2차 함수의 그림이든 부등식의 그림이든 우리가 잘 아는 게 2차 방정식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으로 끌어와야 여기에 근과 계수를 쓰든지 판별식을 쓰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이 있느냐 없느냐 근이 누구냐 이런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왜? 2차 방정식을 제일 잘 아니까 2차 방정식의 상황으로 바꿔야 우리가 가장 구체적인 조건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함수 문제를 방정식 문제로 바꾸어서 방정식의 조건을 찾는다.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걸 외워주는 게 중요한 거. 자, 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된다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문제 8번. 두 그래프상의 관계. 이것도 고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중상 과정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실제 내신에서도 등장하죠. 문제 8번. y 이퀄 x의 제곱 마이너스 4x와 y 이퀄 mx 마이너스 9가 한 점에서 만난다. 이때 m의 값을 구하여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봐야 돼요? 그림으로 그려봐야 돼요. 얘는 위로 볼록한 2차식, 아래로 볼록한 2차식,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인데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딴 식으로 생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딘가를 스쳐 지나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접한다라고 합니다. 접한다. 자, 그런데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렸어요.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된다고요? 이걸 대충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걸 다시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식으로. 어떤 식으로? 무슨 문제로? 이걸 외우세요. 2차 방정식 문제로 바꾼다. 이 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 식과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4x와 mx 마이너스 9가 같다. 이까지 하면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게 2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예요? 아니죠. 이놈의 근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이놈을 보니까 몇 개예요? 한 개. x값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두 개가 달라져요. 이놈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중근을 갖는다라는 문제가 돼야 되는구나. 사실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프의 설명이 나오지만 우리는 뭘로 바꾼다? 2차 방정식을 그려놓고 2차 방정식의 문제, 그 뒤에 조건으로. 그러면 이제 조건이 뭐겠어요? 2차 방정식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면 되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만드는 게 아니죠. 넘겨서 만들죠.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x 플러스 9 이퀄 0의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니까 판별식을 만들겠습니다. 얘는 m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16 마이너스 49 36 이퀄 0 되죠. 이걸 풀라는 얘기구나. 자, 이제 답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90%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의미를 한 단계, 두 단계 우리가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바꿔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찾아내서 만들고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수학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계산만 남는 거죠. 나머지는 뭐냐면은 m제곱 플러스 8m 마이너스 얼마? 20 이퀄 0. 쌤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이거 인수분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인수분해 되겠네, 그렇지? 이걸 그냥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이제 다시 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문제 9번. 어떤 그래프와 어떤 놈의 답.
이 정도면 이제 활용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식이 y 너무 높나? 죄송. 이제 어깨에 힘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수학 활용 문제 풀 때는 이상하게도 어깨에 힘 주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이 식의 값을 찾아야 됩니다. AB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차 방정식이 문제가 아니고 식의 모양 찾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2차 식과 1차 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뭘로 생각해야 되죠? 방정식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다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방정식에 초점을 맞춰 생각을 해봅시다. 방정식에 초점을 맞춰서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x 마이너스 3이 됐죠? 이놈의 근이 있습니다. 교점의 x값입니다. 근이 누구이다? 하나는 얼마? 하나는 얼마? 0입니다. x값이 근이에요. 그러면 여기입니다. 이 점의 좌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죠? 이 직선의 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얼마? 3. 됐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써놓는 겁니다. 그 뒤에 근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근에 대해서. 그 근은 또 다른 말 교점의 x 좌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2차 방식이 두 근이 0과 3 사이래요. 이제 AB를 어떻게 구하면 되죠? 2차 방정식 두 근 나오면 뭐가 생각나요? 근과 개수의 관계. 그러고 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이거 다 지워버리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x 플러스 b 플러스 3이 0이다네요. 그쵸? 두 근을 더하면 0 더하기 3은 요놈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이고 0 곱하기 3은 뭐다? b 플러스 3이다. 이거 이용하면은 뭐다? 간단하게 생각보다 안 어렵죠. 근데 계속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배웠던 산수의 방식으로는 이런 걸 도저히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을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2차식과 1차식의 관계가 나오면은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근이 있다 없다의 표현이랑 같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식과 1차식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보이면은 그 x좌표가 뭐야? 2차 방정식의 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그렇죠? 오늘은 이거 정리를 안 하고 있었네요. 봐요. 이게 1차식일 수도 있고 혹은 x축일 수도 있습니다. 2차식과 1차식이 이걸 두 가지 상황이 되는데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위치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2차식과 1차식의 교점의 x좌표가 나오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안 나온다고요. 늘 이게 나온다고요. 늘 이게. 그래서 2차식과 1차식의 관계에서는 이런 표현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만나지 않는다는 건 2차 방정식으로 따지면은 실근, 허근, 중근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2차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가 예를 들어서 AB라고 했으면 2차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된다? AB. 이거는 근이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의 조건을 도출할 때는 뭐야? 판별식의 부호가 필요한 거고, 얘의 조건을 도출할 때는 주로 뭐가 필요한 거야? 근과 개수의 관계가 필요하다. 이걸 해석의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해석의 프레임. 2차 함수에서 사용되는 주된 표현들을 이 관점에서 보면서 내가 해석을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와 직선이 나왔어. 그럼 뭘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교점의 개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뭐야? 교점의 x값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읽어야지,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아무 생각 없이 뭘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막 읽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1차 함수의 그래프이고 니은은 2차 함수의 그래프이다. 두 그래프의 교점을 P와 Q라고 할 때 PQ의 좌표를 구하여라.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뭐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PQ 좌표를. 이런 상태예요. 계획을 세워가는 거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풀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P와 Q라고 합니다. 얘는 1차식이고 얘는 2차식입니다. 그러면 P와 Q는 1차식과 2차식의 교점입니다. 그러면 X값은 뭐겠어요? 1차식과 2차식으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 X값과 여기 X값은 2차 방정식의 근일 겁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겠네.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 2차 방정식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차 방정식을 알려면은 이 식과 이 식을 갖다라고 놔야 되니까 이 식의 모양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까?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직선이고 기울기가 얼마? 2분의 1입니다. y절편이 얼마? 3이니까 이 직선을 만들면 되는군요. y 이퀄 2분의 1 x 플러스 3. 그러면 2차식도 만들면 되겠네. 2차식을 만들려니까 이제 2차식만 보는 거야. 2차식만. 뭐가 있어? x절편이 있어. x절편 좋아 안 좋아? 좋아. 어떤 형태로? 그렇죠.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만들면 돼? x 플러스 2 y 이퀄 a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a는 어떻게 구해요? 뭔가가 있겠지. 저는 지금 잘못 옮겨 그랬지만 a를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점의 좌표가 얼마다? 4다. 0 넣으면 4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y 이퀄 여기 4 이퀄 a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a가 얼마라는 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래서 이 2차식은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군요. 자, 그래서 그러고 났더니 이제 뭘 풀면 돼? 우리가 뭐 하려고 이거 했지? 두 근의 2차 방정. 그렇지. 이게 방정식을 풀면 두 근의 x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은 얼마? 2분의 1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구나. 자, 여기까지 하면 이 문제의 이제 70%가 해결된 겁니다. 왜냐면 이게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죠. 풀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x 플러스 6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해놓고 자라락 전개해가지고 풀어주면은 x 값 두 개가 나오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걸 여기에 대입하면 y 값은 당연히 나오겠네요. 물론 여기에 대입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 대입하는 게 더 편하니까 이 x 값을 여기 대입해도 y 값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교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교점의 x과 y 값을 한꺼번에 구해? 아니야. 우리가 앞에서 생각의 프레임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의 뭐가 더 중요해? x좌표. 교점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x좌표가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의 봉이라는 것을 근이라는 걸 알았고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려고 하니까 1차식과 2차식을 만들어야겠다. 1차식 만드는 건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했기 때문에 내가 만들 수 있겠고 2차식 만드는 거는 x절편이 있으니까 너무 쉽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진짜 중요한데 이거는 조립의 과정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거랑 관계를 갖는다지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런 계산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안 이어지고 있어요? 안 이어지고 있어요. 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수하듯이 쭉 한 줄로 내려가야 된다는 이 의식이 버려져야 돼요. 그 조립하듯이 느낌을 보세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1번 1차식 조사했다. 그래서 y 이퀄 2분의 1 x 플러스 3 썼어요. 2번 2차식 조사했다. 그래서 y 이퀄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걸 어디서 써와가지고 쭉 이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연습용 구석에서 써와가지고 그냥 딱딱 갖다 붙인다고요. 마치 스티커 붙이듯이. 그치? 그 다음에 이걸 찾기 위해서 2분의 1 x 플러스 3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왔는지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치? 만일 주관식 서술형이라면은 이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와 이거의 관계를 설명해 줘야 돼요. 교점 PQ의 x좌표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다. 이런 게 풀이인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구한 식들을. 그리고 내가 구한 식과 x, 그 교점의 x좌표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풀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듯이 쭉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 구해서 냅두고 또 하나 구해서 냅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활용 문제이고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거. 이해되셨죠?